정말 AI 블로그 글쓰기의 혁명이죠. 제대로 된 혁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고수익 전문 블로그가 글을 써주는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글을 써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라고 하는 대화 스타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검색 엔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데요. 구글 검색, 구글 뉴스 검색, 구글 트렌드, 구글 학술 검색, 네이버 검색, 네이버 쇼핑, 유튜브 정말 다양한 검색을 해주고 있죠. 저는 입력 창에 구글 검색이라고 입력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검색을 선택했다고 나오고요. 다음 보면은 자 그러면 주제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저는 주제 키워드를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인 미리 내 집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포함될 내용을 몇 가지 입력한 후에 챗GPT에게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내 집 공급 단지하고 청약 일정 그리고 자격 조건이 좀 더 궁금했거든요. 아비스 챗봇과 연결된 기능을 허용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상단 노출될 수 있는 정확한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 키워드 미리 내 집에 대한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미리 내 집 자체가 무엇인지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 그리고 공급 단지 아파트들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 청약 일정이 어떻고 전용 면적은 어떤지, 자격 조건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람,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람, 이게 2024년인지 2025년 정책인지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메인 키워드 2개, 서브 키워드 5개 이상. 보시면 자격 조건, 청약 일정 다양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EO에 최적화된 제목도 제안해 주는데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키워드, 미리 내 집, 장기 전세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서브 키워드 보실까요? 신혼부부, 전용 면적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반영한 다양한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브 키워드를 찾아준 겁니다. 더욱이 SEO 최적화 제목 5개를 표로 추천해 주는데요. 이렇게 제목도 추천해 주고 제목에 포함될 키워드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 정말 편합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목차를 작성할지도 물어봐요. 자, 우리는 목차를 작성할 거니까 목차 생성 이렇게 클릭할게요. 네, 지금 목차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디테일한 목차가 잘 작성되었죠. 자, 그러면 목차를 작성한 후에 HTML 코드로 작성할 건지 일반 텍스트로 작성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일반 텍스트로 할게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SEO 블로그 글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실제로 검색 엔진에 우리가 명령한 대로 명령한 만큼의 검색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글을 써주는 겁니다. 우리는 5,000자 이상으로 써달라고 했죠. 그래서 블로그 글을 계속 쓰기 위해서 그냥 단번에 마치지 않고 계속이라는 명령을 하게 해서 5,000자 이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챗GPT가 노력을 합니다. 글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SEO 블로그 수익화 전용 챗봇 아비스의 설정 부분이 궁금하시죠? 설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원리인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챗GPT, GPT 편집 모드에 보시면 이렇게 지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액션 기능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고품질의 지침이 설정되어 있고요. 작업 영역의 액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혁신적인 SEO 블로그 전용 챗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검색 엔진 기반으로 작성하고 싶은가요? 라고 하면서 구글 검색서부터 네이버 쇼핑 검색, 유튜브 검색까지 어떤 검색 엔진을 선택할지 물어보고요. 특정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할지도 물어봅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앞에 모바일 M을 붙여서 블로그 주소를 넣어서 블로그 글을 다시 제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주제 키워드를 입력받습니다. 주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메인 키워드를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키워드 결과거든요. 지금 보세요. 검색 의도 분석, 키워드 추출 이렇게 다양한 검색자들이 어떤 유형의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정보 탐색형, 행동 유도형, 비교 분석형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죠. 관련 서브 키워드도 이렇게 15개를 추천해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5개, 10개, 15개 여러분들이 설정한 만큼 나와요. 자, 엄청나죠? 서브 키워드 보세요.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된 다양한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해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선정해 주는데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서브 키워드 가지고도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나의 글이. 그리고 SEO 최적화 제목 제안해 주는데요. 지금 저는 5개지만 여러분들이 정한 만큼 출력을 해줘요. 10개면 10개까지도 출력을 해주죠. 추천 제목, 키워드, 설명, 그리고 슬로그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정리해 줍니다. SEO에 상당히 친화적이기 위해서 SEO 요약 작성글도 350자로 해주는데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정말 SEO에 맞게 글을 써줍니다. 다음 단계는요. HTML로 작성할지 일반 텍스트로 작성할지를 물어보고 또한 목차를 작성할지도 물어봅니다. 목차를 작성해 볼게요. 자, 목차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써야 할 블로그 글을
블로그를 SEO로 분석해서 이렇게 정확한 목차를 작성해주고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SEO 최저가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데요. 우리가 5,000자 이상의 블로그 글을 요청했죠. 챗봇은 최대한 우리가 요청한 글 5,000자 글을 작성해주기 위해서 글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작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에게 계속이라고 입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조화롭게 적용하고요. 이렇게 목차대로 정말 충실하게 글을 써주죠. 우리가 필요한 챕터가 있다면 그 필요한 챕터의 내용에 맞는 글을 좀 더 글을 더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장려금 지급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은 4-1 월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3,000자 이상으로 아주 풍성히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블로그 글의 분량을 늘리거나 블로그 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글의 가독성과 구조화된 모습도 보세요. 여러분 정보뿐만 아니라 글의 가독성, 구조화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품질이 높은 블로그 글이 써집니다. 이렇게 품질 높은 SEO 블로그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차 내용 중에서 더 구체적인 글을 쓰시려면 목차의 내용 중에 그 해당 챕터를 가지고 또 하나의 블로그 글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인사이트로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천해준 메인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경쟁률이 어떤지, 어울리는 서브 키워드는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검색량이 많고 무서수가 적어서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를 조합해주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사용하는 블로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연관된 서브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제목을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조합해서 써주고 있죠. 추천 키워드 목록도 보세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그리고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각각 월간 검색량, 경쟁 강도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를 통해서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 중에 미리 내 집 자체는 공식 정책명으로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 경쟁 강도는 중간 수준이다. 그렇지만 미리 내 집 신청이나 미리 내 집 자격증 이런 키워드들은 검색량 대비 경쟁 컨텐츠가 작다. 공략하기에 괜찮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서브 키워드도 자세히 작성해주고 있죠. 구글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의 월간 검색량의 각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미리 내 집 소득 기준, 미리 내 집 혜택, 미리 내 집 경쟁률, 미리 내 집 장단점, 미리 내 집 모집 공고, 미리 내 집 청약, 정말 다양한 서브 키워드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까지 주고 있죠. 미리 내 집 혜택이나 미리 내 집 후기, 이렇게 아직 컨텐츠가 드문 주제는 신혼부부의 관심사를 선점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이렇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별 검색 의도 중에서 정보 탐색형을 볼게요. 미리 내 집이 뭐지? 어떻게 신청하지? 우리 부부도 자격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검색 의도를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추천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 쓸 때 키워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별 검색 의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검색 의도 중에는 행동 거래를 의도하는 것, 즉 행동 유도 의도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이 그렇죠. 일정 안내, 신청 링크, 필요 서류, 이렇게 실용적으로 정리해주는 컨텐츠도 요구되잖아요. 이렇게 키워드별 검색 의도가 반영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EO 최저가 블로그 제목을 추천해줍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 독창적이고 차별화되고 또 사람이 당연히 쓴 거와 같은 글을 쓰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SEO 블로그 수익화 전용 챗봇 아비스가 그 기능을 수행해 주는데요. 이렇게 아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놓은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질문을 세팅해 놓은 대화 스타터 1번을 클릭할게요. 이렇게 지침의 내용대로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되어 있는 환경 설정의 지침을 읽고 이렇게 다음 질문을 요청합니다. 자, 어떤 검색 엔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지 요청하고 있죠.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구글 검색으로 해볼게요.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 엔진 중에서 저희는 구글 검색으로 하기로 했죠. 1번 구글 검색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이트 주소 기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작성할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우리가 쓰고 싶은 블로그 글의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미리 내 집으로 해볼게요. 주제 키워드는 미리 내 집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포함될 내용도 저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 집의 또 다른 이름인 장기전세주택, 전용 면적, 공급단지, 청약 일정, 자격 조건,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과 연결되어 있는 API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허용하기, 이런 키워드를 누가 검색하는지 키워드의 검색 의도를 반영한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검색 유형별로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즉 주요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SEO에 최적화된 제목도 정리해 주는데요. 분석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메인 키워드, 미리 내 집, 장기 전세 주택 2 이렇게 되어 있죠. 서브 키워드 여러분 이렇게 쭉 출력해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검색 의도가 반영된 다양한 검색 유형별로 정리된 키워드예요. SEO 제목을 추천해 준 내용에는요. 이렇게 제목과 함께 제목이 사용된 키워드도 분석해 주는데요. 보세요. 서울시 미리 내 집 어디에 있지? 위치별 혜택과 거주 조건, 소득 자산 기준 총정리, 이렇게 제목을 보여주고 제목이 사용된 키워드와 그리고 설명까지 자세히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차 작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차 작성은 SEO에 친화적이니까 목차를 생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아주 괜찮은 목차의 구성을 써주고 있네요. 우리는 이 목차의 구성대로 아주 괜찮은 블로그의 글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HTML 코드로 작성할지 일반 텍스트로 작성할지 물어보죠. 우리는 일반 텍스트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텍스트로 드디어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로그 글 써내려가는 모습들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차 중에서 뭐 5번 청약 일정, 신청 방법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5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글에 추가적인 챕터나 시리즈 확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이라고 입력해서 블로그 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챕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이어가고 있죠. 실전 청약 전략 8번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들의 비교와 변수 유의사항 그리고 Q&A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챕터로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 지원 관련된 뉴스레터 사이트를 가입해서 이렇게 메일로 받아보고요. 이렇게 메일에 연결된 사이트 주소의 내용을 바탕으로도 블로그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메디어 허브 사이트 내용 중에 공급단지, 신규단지에 대한 내용을 저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표를 블로그 글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과 연결된 API 호출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를 분석해서 제가 알고 싶은 신규단지 그리고 다양한 공급단지에 대한 자세하게 분석된 내용에 대한 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위치를 지도에 시각화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지별 입지 환경 분석 등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씩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챗GPT가 사이트를 분석해서 만들어준 표의 내용이 서울시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한번 그 사이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4차 미리 내 집 재공급 단지 중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볼게요. 49평 전세 금액이 352500, 59평 전세 금액이 423750 이렇게 되어 있죠. 챗GPT가 작성해준 표와 비교해 볼게요. 49평 352500, 59평 423750 똑같습니다. 그쵸? 제가 다양하게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문제되는 데이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면은 엑셀 또는 구글 지도 공유용 링크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이렇게 미리 내 집 모집 단지에 구글 지도 검색 링크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정확하게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화동 롯데캐슬이 구글 지도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볼까요? 아, 네. 이렇게 정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번에는 좀 더 추가로 단지별 입주 환경 분석을 통해서 블로그 글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풍성히 만들어 볼까요? 네, 역시 이렇게 API 연결을 하고 있죠. 자, 허용하기를 하겠습니다. 와, 정말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단지별 각각의 입주 환경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가독성 있게 구조화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네요. 각 단지는 역세권,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자연 환경 이러한 요소를 갖춘 입지였네요. 이번에는 챗GPT가 써준 블로그 글을 티스토리 블로그 글로 옮겨볼게요. 카테고리는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저는 설정을 할게요. 자, 보세요. 제목의 메인 키워드는 미리 내 집, 장기 전세 주택, 그리고 서브 키워드는 전용 면적, 청약 일정, 자격 조건, 공급단지 등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챗GPT가 써준 본문 내용을 가져와야겠죠. 자, 이렇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그대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체크해보면서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제가 체크해보니까요. 복사 붙여넣기 해도 문제가 없어서 복사 붙여넣기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에 상당히 신중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챗GPT가 써준 글의 속성과 네이버 블로그 글의 마크업 언어 HTML 속성 값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은 이것이 중복 유사 문서라고 체크를 해서 필터링되고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은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그 메모장의 내용을 다시 블로그에 붙여놓고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블로그 글을 완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챗GPT가 써준 글을 티스토리 블로그에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아주 잘 들어왔죠?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챗GPT가 써준 글의 HTML 속성, 마크업 언어를 볼 때는 SEO 친화적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그대로 가져왔었을 때도 그 글의 HTML 구성은 SEO 친화적이겠죠.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큰 제목, 가장 큰 제목을 H2로 잘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 제목, 즉 문서의 제목은 H1이죠. H1 태그고요. 따라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제목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H2 태그고요. 블로그 글에서는 큰 1번, 큰 2번 등 문서의 가장 최상위 제목이 되겠죠. 아까 챗GPT가 사이트를 분석해서 작성해준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 관련된 표 내용 기억하시죠? 이 표에 사용된 HTML 속성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사용하는 HTML 속성과 차이가 있거나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는 표 부분은 캡처해서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요. 표를 자세히 보면 챗GPT가 작성해준 표와 원본 사이트의 표가 조금 다른데요. 이 노란색 바탕 부분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원본 사이트의 표보다 챗GPT 표의 내용이 더 많은 이유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가 아닌 일반 텍스트로 이렇게 4개의 단지를 더 추가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이 추가 설명까지도 챗GPT는 분석을 해서 표로 넣어서 이렇게 노란색 박스 부분의 내용이 더 추가된 겁니다. 저는 피픽 에디터라고 하는 캡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표를 캡처해 볼게요. 자, 표가 캡처되었죠? 자, 표 한 개 더 캡처해야겠죠? 제4차 미르네 집 재공급 단지 목록 144세대 이 표도 캡처하겠습니다. 픽픽 에디터는 이렇게 내용이 길어도 쭉 캡처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적절하게 길이를 조절하고 잘라서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표가 저장되었고요. 저는 캡처한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 이름을 각각 정해줘요. 이번에 캡처한 표 이미지도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미지 파일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일 이름에 넘버링 하면서 이미지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제는 블로그 글에서 이미지를 삽입해야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탭을 클릭합니다. 아까 캡처한 이미지에 맞는 파일명을 입력했죠. 어렵지 않게 이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를 삽입했습니다. 위의 표는 챗GPT가 만들어준 표고요. 아래는 우리가 캡처한 표입니다. 이렇게 표에 맞는 설명도 넣고요. 그런데 하나 더 표가 있었죠. 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 글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SEO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챗GPT가 추가로 써준 단지별 입지 환경 분석 내용을 블로그 글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복사해서 블로그 아까 입지 단지 표 아래에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단지별 입지 환경 분석 내용을 추가했죠. 가독성을 위해서 구문서를 넣고 가져온 본문 내용에 문단 레벨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입지 환경 분석 제목은 제목 2로 하고요. 나머지 1번부터 7번은 제목 3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작업은 당연히 SEO 친화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입력했고요. 우리는 아까 챗GPT가 추가 챕터나 시리즈로 작성해 줄 수도 있다 했죠. 우리는 계속을 입력해서 추가 챕터의 내용도 아까 얻었잖아요.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블로그 글에도 삽입해서 더욱 블로그 글을 풍성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온 내용을 우리는 블로그 글에 삽입해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챕터 7까지 써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이렇게 마무리 부분 뒤에 우리가 가져온 내용을 이렇게 구문서를 넣고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번 위가 아까 마무리였잖아요. 그래서 지워줄게요.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블로그 글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글을 체크해보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다듬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위해 쓰는 블로그 글이잖아요. 가독성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시태그도 저는 입력을 하거든요. 해시태그도 다 채워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입력해서 글을 잘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미지는 챗GPT에서 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요, 이번에 이미지 생성 능력이 상당히 발전됐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실사의 사실적인 이미지 같고요. 거기에 한글 표현까지 문제없이 잘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실사 이미지에 한글 출력까지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생성해준 이미지를 우측 상단 수정을 클릭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내용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썸네일 한글 텍스트를 가로 세로 중앙 정렬로 하고 모델 이미지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이 바뀌었어요. 물론 글씨는 아주 중앙 정렬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마음에 들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크기를 2:3 세로로 만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썸네일 제목을 다양하게 쓸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썸네일도 사용하고 싶어서 적절한 이미지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챗GPT가 생성해준 이미지를 저장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블로그 글로 가서 적절한 곳에 저장할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 글을 보는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앞부분에 썸네일을 삽입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블로그 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필요한 이미지가 있으면 좀 더 삽입하셔도 되고요. 블로그 글을 좀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블로그 글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냥 경제 부분으로 저는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는 공개 발행을 누르겠습니다. 네, 블로그 글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죠.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육용 블로그죠. 그래서 제가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블로그예요. 이거는 수익화하고는 거리가 좀 먼 블로그고요. 사실 블로그 강사 중에서 교육할 때 이렇게 샘플 글 한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블로그 글을 정성껏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블로그 글을 오픈하는 사람은 아마 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애드센스 광고가 잘 붙었어요. 전면 광고도 그렇고요. 중간에 디스플레이 광고, 하단 광고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다행히 광고 뜬 거 보니까 본문 내용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는 광고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광고는 자동 설정 광고로 뜬 거고요. 여러분들은 수동 광고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블로그 글과 광고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체크해 보려면요. 사생활 보호창 혹은 새 스크린 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서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구글 서치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쓴 블로그 글을 등록하셔야겠죠. 빨리 색인이 될수록 검색 엔진에 빨리 노출이 되니까요. 구글 서치 콘솔에서 색인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도 잊지 마세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도 여러분들의 블로그 글을 등록을 해줍니다. 웹페이지 수집 항목에 수집 요청 URL로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를 꼭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티스토리로 발행한 블로그 글이 다음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검색되는지 볼게요. 네, 대부분 서브 키워드로 검색해 봤더니 상단 노출되고 있죠. 미리 내 집 청약 일정, 미리 내 집 전용 면적, 미리 내 집 공급 단지 모두 상단 노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예 오픈을 해서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 바로 이 사이트가 애드센스 15일 만에 승인되는 과정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100% AI로 작성을 했고 100% 이미지도 AI로 작성한 이미지였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챗GPT AI는 챗GPT AI를 썼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각 플랫폼별 블로그 알고리즘이 어떤 글을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그렇게 SEO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챗GPT와 AI는 블로그를 하는데 정말로 효율적이고 가장 최상의 도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제대로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들, 바로 제대로 챗GPT를 블로그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글을 쓴다면 상단 노출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이버에 상단 노출된 네이버 블로그 글이 다음 검색 엔진에도 상단 노출될 수 있고요. 또한 다음 검색 엔진에 상단 노출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네이버 검색 엔진에도 상단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챗GPT를 활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 티스토리 블로그 글 이렇게 두 개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통해서 3시간 동안 블로그 글 쓸 거를 단 40분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40분 동안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썼다고 할 때 이거를 다시 챗GPT를 통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글로 전환하는 데에는 1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작성된 글 서로 간에 링크를 통해서 교차 트래픽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방문자가 늘고 그렇게 트래픽이 늘기 때문에 수익화도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의 음성은 잠깐 음소거하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떻게 며칠, 몇 주일, 한 달 만에 100만원, 200만원씩 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차근차근 노력하는 그 발걸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000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수익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단번에 되는 건 없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왕초보 수강생들의 성장 곡선 그래프도 보면요.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수강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성장하는 곡선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로 확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몇 주일, 몇 달 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주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어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